그 하천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그 하천 사업은 지금 한강 르네상스 버전 2에 포함되기도 하지만은 이 르네상스 2가 발표되기 이전에 지천 르네상스라고 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 지천 르네상스. 예, 네. 들어봤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네. 건지 네. 대표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뭐 그 서울시 뭐 보도 자료들을 뭐 지금 일일이 찝어가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천 르네상스 뭐냐, 서울에 61개 하천이 흐른대요. 그 한강을 한번 크게 뭐 르네상스 하려다가 이제 그런 이제 쇼맨십의 일환으로 보여요. 근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면 강북구 우이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네. 우이천이 흘러요. 아. 근데 우이천 상단에 가보면은 네. 서울 사람들도 신기해할 만한 지역이 있는데 네. 우이천 따라 올라가면은 우리가 가평을 가거나 뭐 네네. 경기도 강원도 일대 가면은 그 강가에 뭐 이렇게 오두막 같은 거 지어놓고 네네. 뭐 닭볶음탕 아, 팔고 네. 삼계탕 팔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게 우이천 상단에 있어요. 아, 서울인데 있다는 거죠? 서울인데 있어요. 주소지가 아, 서울이에요. 서울에도 예. 그런 곳이 있군요. 예, 근데 네. 뭐 우리 채널에 파급력이 없을 거니까 이제 네. 제가 이렇게 우이천을 소개한다고 해서 거기로 휴가 갈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들의 특징은 우이천도 있고 뭐 청계천도 지금 이제 오다가 이제 도심부에서는 잘 돼 있다가 네. 지금 용답동까지 내려오는 데는 또 이제 그 도심부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변 네. 환경에 맞게 이제 개발하는 건데 네. 지천 르네상스의 가장 큰 사업은 지금 하천들을 이제 재정비해서 그곳에 인접한 주민들 아니면 서울 시민들이 네. 그곳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그러면 지천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좋아지긴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예, 그리고 예. 중요한 거 지천에 인접한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땅의 그 지목으로 보면 하천이 있고 네. 그 옆에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의 그 땅의 지목이 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땅이 있고 하천이 있을 때 이 네. 땅을 만약에 재개발하겠다 혹은 재건축을 하겠다 네. 그럴 거면 서울시에 무조건 이 지천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재개발하는 그 사업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조합도 예. 지천을 개발해야 되는 분담금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거네요. 그 분담금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럼 네. 결론적으로 보면 네. 지천을 끼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은 지천과 함께 개발된다. 지천 르네상스 개발 계획에 준한 그거를 포함한 주택 개발 계획을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그러면? 그런 보도 자료로 이제 서울시구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지천에 접해 있는 재개발 지역은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한강 주변은 전부 다 강북, 강남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구촌이에요. 거의 다. 지금 지도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성수동 워낙 비싸죠. 다 아시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지도가 지금 뭐 확대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자양동 쪽이 있어요. 네. 여기 예전에 한 5년 전에 저기 투룸 빌라 살려면은 2, 3억이면 샀어요. 아, 그렇게 쌌어요? 예. 뭐 비싸면 이제 호재 아는 사람들 뭐 4억, 5억 이렇게 거래했어요. 요즘에 자양동을 가서 제가 살려고 주변 부동산을 탐문해 봤더니 이쪽에 있는 신속통합기획에 들어가 있는 자양동 예. 그 부분을 가서 봤더니 10억 밑으로는 아예 매물이 없던데요? 없어요. 예. 어. 예. 그냥 불러도 네. 11억부터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왜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비싸진 거죠? 한강 변에 있는데 재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 큰 한강을 끼고 있는 자양동이라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군요. 예. 저 자양동이 비싸지면서 예전엔 강북 3대장을 마용성이라고 했어요. 마포, 용산, 성동. 네, 근데 맞아요. 이제는 광진까지 좀 붙여서 불러요. 그리고 저 자양동 오른쪽으로 가면 구의역 쪽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초대형 그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초대형 그 판매점? 스타필드. 이 강변역으로 들어오죠. 동서울 터미널로. 네네. 그 얘기를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기 지금 현재 빌라촌들인데 예. 저기 있는 분들이 아파트가 돼서 물론 초고층으로 가요. 저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걸 네. 저층으로 남겨놓는다는 건 서울시에서 좀 손해다. 당연히 초고층으로 가고 저 사람들의 특징은 저 주민들은 앞에 있는 한강을 또
또 한강과 그 한강 공원 자체를 내 집 앞마당처럼 슬리퍼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서두에 말씀하신 입지, 예.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수변 옆에 있는 주택용지에 대한 입지가 예.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논리로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예. 한강 지천에 있는 이 용답동도 예. 그러한 논리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청계천이 예. 61개 그 지천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예. 전에 그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청계천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도 역시 청계천을 한 번 더 개발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용답동은 이 앞에 있는 자양동이나 예. 구이동처럼 예. 용답동만에 특화되어 있는 수변공원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렇고 저 청계천이 뭐 천지 개벽할 정도로 어떻게 바뀌겠다 이런 소리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서울시의 중점은 한강에 집중이 돼 있고 청계천은 61개 하천 중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골자를 한강을 발표를 했는데 입지라는 게 그래요. 저 지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집들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못 바꾸는 위치들이 있어요. 강의 위치, 지하철의 위치. 더 나아가서 뭐 큰 인프라를 가진 뭐 대학교, 큰 병원,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손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런 인프라들이 형성돼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선점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입지를 따지곤 하죠. 그러면 용답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입지적인 특징, 장점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성동구 내에서 나름 평지예요, 저기는. 예. 여기가 다 평지인가요? 예. 성수동도 평지예요. 네. 근데 성동구는 옆에 응봉동, 뭐 사근동, 행당동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저기 평지 찾기 어려워요. 여기 가봤는데 언덕이 많더라고요. 언덕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간평을 해보면 평지가 더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주머니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이나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지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여기 평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평지로 돼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재개발할 때 동네를 일단 다 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철거를 다 해야죠. 철거를 다시 하고 또 지으러 이렇게 또 뭐 차들이 오잖아요. 공사 차량들이. 네네, 그 맞습니다. 접근성이나 이제 효율성이 훨씬 좋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공 편의성이나 아니면 공사비에 대한 예. 공사 기간에 대한 이런 장점 요인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용답동이 그런 평지를 갖고 있고 네.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서울이 그 다른 도시들도 많겠죠. 광역시도 있고 네. 시군 구 단위로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서울에 살라고 해요? 왜 서울로 와요? 서울에 사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의 수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고 네. 그 다음에 또 문화시설도 매우 훌륭하고 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잘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편의시설도 역시 잘 돼 있고 네. 서울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만한 곳이 없죠. 네. 그러면은 저 용답동에서 서울의 주요 일자리를 어떻게 가죠? 제가 용답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주로 우리 서울에 있는 이 업무지구는 크게 종로 쪽, 그 다음에 강남 쪽, 여의도 쪽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3도심이라고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종로 쪽은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도 매우 가까운 거리고요. 그 다음에 강남 쪽도 2호선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거나 아니면 차량으로 다리를 건너가도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5호선 지하철을 환승 안 하고 쭉 여의도역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교통 편의성이 예. 대략 봐도 30분 컷이라고 하죠. 주요 그 업무 도심 강남, 종로, 여의도를 갈 수 있는 네.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 교통의 이점이 있네요.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서울의 업무 3대 그 도심 말고도 예. 용답동 주변에도 매우 업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왕십리도 그렇고 성수에 있는 업무지구도 그렇고 청량리 일대도 그렇고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방금 말씀드린 그 서울의 3도심 뭐 그거 말고도 서울엔 여러 도심들이 있어요. 공덕 아시죠? 뭐 그런 것도 도심이고. 네. 근데 여기 이제 성수가 되게 핫한데 이제 나름의 IT밸리 역할을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네. 저희 주 고객 중에 무땡땡이 있는데 무땡땡 그 아실 거예요. 그 옷 판매하는 데인데 거기에 저희가 거래하는 직원들이 꽤 많아요. 네, 직원들이 이제 그 성수동에 이사를 했어요. 무땡땡이. 그래서 직원이 본사 직원 1000명이래요. 지금 사옥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이제 온라인 판매업이나 온라인 이제 광고, IT 그리고 지금 여기여는 유튜브가 좀 허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편집해줘서 가공해주는 이런 업체들도 네네. 성수동에 즐비한. 기존에 이제 성수동 자체는 중공업 지역이어서 네. 기름치고 조이고 이런 맞아요. 지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보면 업무가 완전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네, 천지개벽했죠. 가보면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고 최근에 핫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용답동은 성수에서도 매우 가깝고 왕십리에서도 매우 가깝고 그러면 직주근접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성수동 출퇴근자들은 네. 지하철을 타기도 하는데요. 네. 자전거로도 가고 여기 이제 나름 이제 건강 차원에서 네. 이제 도보로 또 가능하죠. 서울숲에서 저 가장자리 있잖아요, 왼쪽. 네. 거기 아래로 선을 내리면은 네. 압구정동이에요. 그러네요. 예, 거기 도보다리 만든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하러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담으로 잠실대교 쪽도 개발 발표 계획이 있는데 반포대교 네. 밑에 잠수교가 있어요. 네. 예, 이거 도보로 공원화한대요. 잠수교 자체를.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여러한 이야기거리가 많은 지금 용답동의 입지예요. 네. 현재 거주 환경은 어떤가요? 현재 거주 환경은 입지 대비 되게 노후화돼 있어요. 예, 그래요? 보통 이제 7, 80년대 건물들을 이쪽에 네.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차로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이제 큰 골목이 몇 개 없고 나머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정도 네. 들어가고 아스팔트도 안 깔리고 그냥 보도블록으로만 돼 있고 이런 지역들이 많아요. 아. 뭐 뒤에 가서 드릴 내용인데 지금 개발 계획들이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예. 여기를 재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된다는 건가요? 예, 봐도 돼요. 그렇군요. 그 2008년도인가 그때 용답동은 침수구역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성동구 도시재생센터가 용답동 내에 있어요. 그리고 용답동은 도시재생에서 할 말이 있는 게 네. 용답동의 저 상단부는 저기 침수구역인데 지금 재개발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 아파트가 올라오진 않았는데 가면은 펜스를 다 둘러놓고 오늘도 어제도 네. 그 덤프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흙을 나르고 토목공사라고 해야 되나? 네, 아마 이제 철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철거 폐기물들을 반출하는 예. 그리고 이제 토양을 정화하고 있는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예. 1970년대, 80년대 지은 이런 주택들도 다 포함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유튜버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분들 다 봐요. 다 개발된다고 잘 하고 있어요. 그 주요 도심 가는 거 사진이에요. 네. 예,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넘어가서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 많고 용답동 내부로 들어가 보죠. 용답동이에요. 여기가요? 예. 네네. 답심리역과 용담역을 끼고 있어요. 네. 필지가 지금 네이버 지도상에는 나눠져서 지번들이 다 부여돼 있는데 네네. 상단 부분은 지금 집이 없어요. 네. 여기가 철거가 다 완료됐다고. 예, 다 공터예요 지금. 예, 그렇군요. 그럼 오른쪽 사진으로 보면 2번에 해당하는 요 그렇죠. 지역이 예, 지금 철거가 다 완료된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맨 꼭대기에 조만한 구역은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약 400세대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기도 지금 철거가 된 상태예요. 내부 순환로만 타도 용답동은 그냥 누구든 다 볼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 파노라마 뷰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밀었고요. 여기 밀었어요. 지금 안 밀은 데가 여기예요. 네. 요 좀 삐져나온 부분은 여기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용답 초등학교. 네네. 지금 앞에는 이제 준주거 지역 3종,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의 용도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가능 구역으로 이제 고밀도 업무 건물을 뭐 지을 수가 있는. 이 맞은편에 보면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잖아요. 예. 요 반대편은 보면 이제 빨간색 땅인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상업지역 맞은편 대로 요 A, B, C, D, E 구역도 좀 상업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러한 규모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뭐 2, 3층짜리 상가들이 막 있어요. 실제로 예. 2만 명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동네를. 예, 맞습니다.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돼야 돼요.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엔 이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예. 이 반대쪽은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이면 형평성이 좀 이렇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는 여기에 일종의 기부 체납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고밀도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죠. 이제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뭔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거기도 천호대로예요. 그러면 같은 천호대로 라인인데 오른쪽만 상업지역인데 왼쪽은 주거지역이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 사례로 분자역 사례가 실제로 그렇게 용도 상향이 되는 사례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용답동도 엄청난 상업 업무지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네. 이 용답의 이 재개발 지역 후보 지역들도 있지만 예. 이쪽 지역들도 좀 눈여겨봐 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고수들은 아마 네. 지금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하는 곳이에요. 이미 추진위 사무실도 있고 네네. 네, 가보면 이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좀 상당한데 지금 이거 청계 자이에서 지어요. 얘가 한 34층인가 그래요. 그렇군요. 1670세대인가 1640세대인가 그래요. 네. 지금 맨 땅이에요. 얘네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올 때 얘네들 가격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조그마한 빌라들 가격. 아무래도 그 옆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점점 굴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 여기 토지 소유주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예. 좀 설렐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설렐 수밖에 없죠. 예. 최근에 거래된 이게 28평형 79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걔가 네네. 5억 5천이었어요. 최근에 이 부동산 하락기 침체기. 이 침체기예요. 침체기 전에는 약 10억까지 불렀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5억 5천짜리가 있었거든요. 실거래 한번 조회해보시면 알아요. 거래됐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러한 선례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실제 눈으로 보면서 살아요. 그러면 일종의 그 시나리오를 써보면 예. 여기 있는 아주머니하고 여기 있는 아주머니가 예전부터 친구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 아주머니는 재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데 네. 여기 있는 아주머니는 네. 약간 서운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좀 많이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들하고 나름 뭐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요. 요 사람도 어차피 뭐 주말에 회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네네. 뭐 외식을 할 때 다 이 거리에서 알아서 다 만나고 그랬던 동네 주민들이에요. 근데 이쪽 사례들은 이미 프리미엄을 5억 정도는 그냥 다 가지고 빠졌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해당 구역에서 배제된 예. 그 현재 지금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은 예.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상당하죠. 상당한가요? 예. 그렇군요. 예.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다 개발을 원해요. 네네. 예를 들면 1구역에 아파트 단독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도 자기네 아파트 부시고 개발하지.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여기 이제 각 세대별로 그 나름의 지분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냥 객관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동의해서 네.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구역도는 시중에 떠도는 그런 구역도예요. 근데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정된 구역도는 아니고 추진위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일종의 계획도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다만 그래도 좀 99% 확실한 거는 이쪽은 1구역이 맞아요. 이렇게 가야 맞아요. 그림이나 그렇군요. 사업성이. 네. 여기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들어오든 말든 뭐 이거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하나의 블럭 또 두 개의 블럭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그림은 지금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 현장 용답동에 나가보니까 추진이 사무실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이 두 군데가 각각 서로 다른 지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고 여기 철거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거 철거돼 펜스 쳐져 있어요. 네. 네. 여기 이게 1구역이에요, 같이. 네네. 1구역 사람들은 펜스를 항상 봐요. 맨날 공사해 여기서. 답심리역이 여긴데, 네. 이렇게 해서 1구역 사시는 분들이 답심리역을 나오면 네. 매일 출퇴근하면서 펜스를 보면서 지나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옛날에 똑같은 우리랑 같은 빌라촌이었는데 네. 여기랑 여기랑 뭐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빌라촌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 사람들 1구역은 실제로 본인들 눈으로 공사 현장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에 비해 2구역 사람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비교적 1구역이 2구역보다는 공사 현장을 많이 본다. 그렇군요. 예.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 현재 동의율에서 차이가 나요. 아, 그러면 대표님 지금 얼마 정도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나요? 막 100명이다. 그럼 50명 동의했어요, 지금. 아, 예. 그렇군요. 예. 100명이다. 여기 한 37명, 38명? 아, 그래요? 뭐 50%, 37% 이렇게 지금 나오곤 있는데, 그 동의율이라는 것 자체가 상가 주민들 있잖아요. 자기가 동의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동의 안 한다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이거보다는 실제 심리적인 동의율은 더 높을 겁니다. 동의표는 주로 상가 쪽에서 나오나 보네요. 보통 그렇죠. 대형 조합원들. 아, 그렇군요. 뭐 코너 각지에 상가 주택 한 4, 50평 가진 사람들. 네. 이 사람들 아파트 8사 타입 줄게 동의해. 이러면 누가 해요? 그럼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의 이 조합원에 맞는 이제 혜택들이 다 들어가고 나야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자본주의잖아요.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용답 1구역이라고 표현한 이 3번 땅과 예. 요 밑에 또 3번이 하나 더 있는데 요 예. 두 개의 3번 땅은 뭔가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가 있고 예, 그러면 실체가 있고 실체 있어요. 예, 그리고 구역계가 어느 정도 계획이 좀 뚜렷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곧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걸 보면서 체감을 하는 게, 네. 요 용담역 아래에 있는 빌라들이 있어요. 여기 신축 빌라들이 많아요. 제가 용담동을 처음 접했을 때 2, 3년 전에 그 신축 빌라들이 이제 서서히 지어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때 투룸 가격이 3억 몇천, 뭐 비싸야 4억이 안 됐어요. 전세는 그때 뭐 2억 후반대 들어와서 네. 한 5천만 원 갭 투자가 가능했던 게 여기가 전세가가 그래도 굉장히 그 서울 지역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2억 중반이면 성동구 지금 이 입지치고는 예. 전세가가 낮아요. 아, 전세가가 낮게 형성이 예, 됐다.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아직 좀 그 시장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입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 옆에 가면 한양대학교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의료 종사자들, 아. 학교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되게 많아요. 네. 지금도 제가 이제 부동산을 운영을 하지만은 용답동 임대 계약은 저희가 한 달에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용답동의 회전을 늘 체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이제 알아봐야 돼요. 이 개발은 지금은 그냥 썰로 푸는 거고. 네. 이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거도 오피스텔 올리면서 소형 평수 해결할 수도 있고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네. 추진이는 여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만만하지가 않아요, 가격들이.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생관계에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대도로변에 붙고 용도가 이제 빌라 땅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네, 네. 여기가 이제 더 비싸요. 오늘 그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용답동이라는 동네가 예. 성동구에 위치했는데 우리가 잘 몰랐지만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동네다. 예. 예,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용답동은 한 번 와서 경험을 해보면요. 지금 요 라인이 이제 시장 라인이에요. 예, 요 아, 라인. 거기가 혹시 로데오 거리라고 네, 불리는 그렇죠. 그곳인가요? 가면은 예. 여기서 들어가면 로데오 거리라고 이제 아치형으로 뭐 옛날 전통시장 홍보하듯이 로데오 거리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양옆으로 뭐 식당가들이 엄청 많고요. 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 오세요. 어딜 들어가도 다 맛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인 가구들 거주 임차인들 많거든요. 네네. 뭐 외식하러 멀리 가지도 않아요. 이 동네 안에서 다 끝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용답동의 하나의 재미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오늘 그 용답동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다음 시간에는 용답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쵸. 어떤 걸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우리가 입지는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문가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디테일하게 용답동을 한번 파헤쳐보고 용답동 거리 사진들도 찍어오고 가능하면 뭐 동영상도 좀 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어디가 맛집인지도 좀 찍어드릴게요. 아 정말 궁금하네요. 용답동에 점점 더 기대가 커지는 동네네요. 예. 이게 어떻게 편집돼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겸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제 또 부족한 걸 많이 느껴서 우리 전문가님을 모셨다라는 뭐 나름의 그런 기쁨, 그것이 이 영상 안에 그냥 저는 담겼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